정도 강력전에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9년입니다. 자, 1월 5일 한대건의 음담 해설방송 출발하겠습니다. 호주 출발했습니다. 일본 나루두시의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바깥쪽만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레이징 엔젤은 주행검사 모습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요. 이 정도 걸음이라고 한다면 5만 모두 들이면 쌍으로 와야죠. 너무나도 자신하고 있고 막힐의 걸음 자체가 터졌기 때문에 5번 놓고 2번 추격. 주행심사에서도 호흡을 맞춘 바가 없습니다. 복드림 안쪽에서 빠르게 초반 1마신 먼저 오경주입니다. 스피드 위너도 막힐 끝걸음이 상당히 예리해요. 날카로운 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만 대군주 옆에 상태 좋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워낙에 좋은 막히기 때문에 5번 놓고 4번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바깥쪽 어느덧 경조리 1300m 추경주입니다. 일본 글로벌 축제는 지난번 경기 때 석패를 하긴 했지만 걸음은 더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본과 데디글로리 이제 좀 마체가 좀 변화가 왔죠. 1번 놓고 4번 놓고 7번 매치퀸입니다. 안쪽 4번 심플리파이. 제가 유난히 버벅거리잖아요. 이 해년이 바뀐 거를 아마도 올해 2월 달까지는 계속 버벅거릴 겁니다. 어쨌든 2019년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2019년에 첫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뭐 구정은 세지만 그래도 한 해가 바뀌었으니까 하시는 일 모두 다 행운이 깃드시고 가정에 또 건강도 지키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역시 복 많이 받겠습니다. 네. 할 말이 별로 없네. 내가 구정에는 내가 절할게. 네. 절할 테니까 세뱃돈 줘. 네. 그러면 돼. 어쨌든 다다다했죠. 예. 뭐 문세영 기수가 부상으로 공백기가 많이 생기면서 뭐 안토니오 기수가 다승왕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문세영 아니겠습니까? 뭐 외국인 기수들이 뭐 페로비치가 떠나갔고 뭐 안토니오 기수가 다승왕에 올랐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문세영의 아성을 넘어서기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 돌아온 문세영이 아마도 올해도 역시나 선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별로 하고 싶진 않고요. 누가 다승왕이 되든 뭐 누가 최고의 조교사가 되든 저희하고는 일말의 상관이 없습니다. 네. 우리 맞건만 잘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쌀데기 없는 얘기들은 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오늘 취재 들어갔고요. 부산에서 조상범 기수가 올라오고 서울에서 권성원 기수가 내려갔죠. 조상범 기수를 오늘 만났는데 제가 농담을 그랬어요. 부산에서도 마지막이라고 너무 악착같이 타더라. 이렇게 씩 웃더라고요. 정정희 기수하고 동기고요. 22조 안병기 마방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뭐 부산 기수가 올라와서 김용근 기수가 좀 자리를 잡고 있고 조성훈 기수는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긴 했지만 신인 기수가 또 올라온 건 처음이니까 또 감량의 혜택이 있어요. 조상범 기수가 마이너스 2kg 감량이 있는데 주로가 다르니까 아마 적응하는데 좀 기간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글서글하고 애가 또 괜찮더라고요. 제가 잘 이제 구워 삶아서 친하게 지내서 좋은 내용들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애가 좀 아직 어리고 하니까 착한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오늘은 안 물어봤어. 원래 우리가 이 취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기수협회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인데 예전에 많을 때는 한 2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취재기자가.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4명만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좀 가족 같아졌다고 해야 되나? 예, 좀 이렇게 좀 누가 이렇게 뭐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전해주고 뭐 그렇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용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또 그중에서 방송을 찍는 사람이 유일하게 저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재를 했다. 뭐 기수협회 들어가서. 그렇게 뭐 정보가 있다.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전화통화하는 건 모르겠지만 기수협회 취재에 들어가서 방송을 찍는 사람은 한대건이가 유일한 취재 기자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뭐 내 방송 봐서 알겠지만 저는 다 공개를 하죠. 예,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거짓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112에 신고를 하시는 게 이런 개그가 안 통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거짓된 정보에는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재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얻고 또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해드리면 저는 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욕을 쳐먹는 거지 공개하면 또 공개하라고 취재기자가 뽑아놓은 거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방송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는 060 문자 신청, 휴대폰 결제하는 거하고 무통장 문자가 광고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코리아 레이스 게시판이나 검빛 게시판 아니면은 에이스 경마 책자를 사보셔도 제 계좌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장이 그거 안 올려줘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대건이가 조금 더 마음에 드시고 내용이 괜찮았다 싶으시면 그런 것들도 많은 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번 시책하게 한번 달려가 봐야죠. 2019년에 첫 번째 서울경마에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대건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로 공지 안 해드렸나? 네. 오늘 승부처 먼저 공개 드릴게요.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고요. 469, 12, 14. 네, 469, 12, 14. 이번 주는 제주 경마가 휴장을 하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15개 경주가 서울 경마만 짜여졌고요. 일요일 날은 12개 경주에 부산 경마가 5개 경주로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없으니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서울은 또 제자문이잖아요. 네. 참고해 보시고 12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에 직접 만나와서 코너의 주인공은 바로 이동화 기수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동화 기수는 20조의 기수였었죠. 원래 그 전에 데뷔했을 당시에는 아직은 신인 티가 있어요. 뭐 지금 데뷔한 지 3년 차인가요? 이제 2년을 지냈고 올해가 이제 해년이 넘어갔으니까 3년 차인데 35조의 둥지로 들었어요. 그래서 신인 기수답지 않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35조가 이제 마방이 해체가 됐죠. 조교사님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서 20조로 또 마방을 옮겨서 기승을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동화 기수는 이제 풀이 기수죠. 그러니까 소속조가 없는 상태에서 풀이로 말을 타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풀이 기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말을 탈 기회가 더 많아지지만 전 책임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동화 기수하고도 오늘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좋은 마필들 많이 타서 좋은 성적을 좀 냈으면 좋겠다. 조금 말을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 좀 순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순진무구한 부분도 있는데 또 말 탈 때 보면 또 승부사 기질도 가지고 있는 기수가 또 이동화 기수기도 하고요.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알 수 없겠지만 20조에 김효정 기수라고 있어요. 김효정 기수가 지금 조교로 못 나오고 있는데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12월 31일 날 발인이었었는데 저도 뒤늦게 들어가고 가보진 못했고요. 혹시라도 다음 주에 김효정 기수가 주로에 나오면 좀 응원의 박수라도 한번 괜찮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는 게 또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뭐 그 어린애가 아직 김효정 기수가 상당히 많이 어려요. 나이도 어린 친구인데 큰 슬픔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에 뭐 주로에서 보시면 예시장에서 큰 박수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동화 기수를 만나봤고요. 자, 이동화 기수가 첫 번째 얘기를 나눠야 될 마필은 바로 1경주에 출전하는 12호마 미라클 호프가 되겠습니다. 실전에서 보면은 바닥이죠. 바닥도 개바닥이고요. 성적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마필의 편성 자체가 이제 허접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약간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지만은 뭐 마신차가 어마어마하게 났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을 받을 만한 마필은 아닌데 오늘 이동화 기수를 만나보니까 제가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귀를 해본다든가 조교를 해보는 걸 보면 아직은 제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귀가 뭐 좋았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말을 직접 만져본 이동화 기수는 뭐 이번 경주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두 번 내에 이 마필은 좀 변화를 보일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교를 하면서 뭔가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말이 좀 나아졌다는 것은
자기하고 조금만 더 맞는 편성을 만난다면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경마 오늘만 하고 내일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시험은 미라클 호프라는 마필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래 대건이가 뭐 이동학 기수 만나고 왔는데 이거 좋다고 했는데 이번은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뛴다고 했는데 라고 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이용을 하신다면 어차피 다음에 나와도 비인기마예요. 돈이 될 수 있는 마필이니까 시험은 미라클 호프라는 마필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어도 이번부터가 조교란 이동학 기수가 변화를 보였다. 그래서 다음이나 다다음 경주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는 내용을 한대건이만 전해드리는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나? 내가 잘 메모해 놨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구마권으로 승부용 삼아갖고 승부하지. 굳이 이런 얘기 해드릴 필요 없는데 어차피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는 거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은 마필은 11경주에 출전하네요. 오막 간격의 순간입니다. 자, 오늘 출마 투표 현장에서 경주가 5개가 깨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경주가 원래 출마 예정 등록을 하죠. 원래 지지난주 그 휴장하기 전에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교를 해왔는데 출마 투표장이 딱 나오니까 안 나오는 놈도 있고 다친 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주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무 12마리밖에 출전을 못하는데 많은 마필이 출마 투표를 해서 그 경주를 분할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원하는 경주에 내 마필이 출전을 못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경마는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대마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교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출마 투표장에서 경주가 깨지면서 원하지 않는 경주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 자, 그러한 경주가 보통 한두 개 정도 있는데 이번 주가 휴장기 다음 주잖아요. 5개의 경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주 분할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저는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경주에서는 조심스럽게 좀 공략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나가려던 경주에 못 나간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상황이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11경주가 바로 그 경주죠. 2등급 경주가 올해부터 경주 분할이 됩니다. 상금을 좀 많이 주는 경주다 보니까 원래 3등급까지는 경주 분할을 했지만 2등급 경주는 경주 분할 안 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부터 경주 분할이 됐는데 그 덕분에 별거 없었다고 생각했던 마필 오막 감격의 순간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원래 이 경주가 게이트를 꽉 채우는 경주였으면 상당한 강자들이 있었던 경주였었죠. 하지만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뭔가 좀 뭐라 할까요? 누구나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오막 감격의 순간은 사실 이동학 기수와 배당을 냈던 경주가 한 번 있었죠. 9월 2일 경주에서 의외로 창고 타면서 한 발을 쓰다 보니까는 걸음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경주부터는 인연이 없었어요, 이동학 기수가. 근데 다시 한번 이동학 기수가 거피를 잡았는데 막상 새벽 쪽에 때 조교를 해보면 이마필의 지난번 경주 때는 체중이 마이너스 20kg 빠졌었고요. 그 전 경주에서 플러스 18kg가 쪘습니다. 그러니까 채식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쪘다 빠졌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왔고 의외로 마필도 칼칼하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의외로 기복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빈틈을 파울 수 있는 이 오막 감격의 순간 같은 마필이 컨디션이 좋다고 하는데 굳이 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11경주의 오막 감격의 순간이 그렇게 인기권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마필은 13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바로 9번마 탭 패션드고요. 능력이 있죠. 데뷔할 당시부터 상당한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마필인데 체형 잘생기고 이 고질적인 악벽이 있죠. 고질적인 악벽이라는 게 발죽에 진입이 잘 안 되고 발죽 늦발하고 진입까지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너무 소진하다 보니까 고개를 막 쳐들고 하니까 너무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주만 좀 잘 나오면 괜찮은 마필인데 계속 그것 때문에 주행 지정도 받고 하죠. 그래서 이 마필은 특별히 발주기에서 좀 들어가기 전에 힘 빼기 전에 조마사에서 뛰기 전부터 돌리기도 하고 상당히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걸음이 있는데 워낙에 성깔이 개 같아서 이 기승제의 말을 좀 잘 안 듣는 거죠. 고개를 막 쳐들고 하니까. 그런 악병만 보이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악병마들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 역시 잠시 후에 13경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봐요. 발주만 깔끔하게 나와준다면 막판 한 발 싸움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마필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왜 이 마필이 문제가 있느냐 어떠한 악벽이 있냐 이거를 아셔야지만 경주를 볼 때 저 새끼가 뭐 안 갔어 안 갔어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좀 귀 기울여서 안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 현장에서도 많이 흥분하지 않는지 그리고 또 발주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한테 다 피 같은 재산인 돈을 쓰는 경마잖아요. 이러한 마필들의 특성을 알고 계신다면 의외로 경마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분명한 것은 이번 13경주에 출전하는 구마 태페션이라는 마필이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마리 마필 말씀드렸어요. 1경주에 출전하는 시원 미라클 호프 그리고 11경주에 출전하는 오버 간격의 순간 13경주에 출전하는 구마 태페션드 1경주에 출전하는 시원 미라클 호프는 반드시 이번 경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차기 한두 번 경주 안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점 950 막권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직접 만나와서 코너는 정리하겠고요. 자, 본 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만 1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첫 매타고요. 군안 6등급 경주 12마리 마필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방송이 조금 많이 길어요. 요즘 보면은 뭐 1시간 좀 넘게 찍는 경우도 있는데 15경주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한테 조금도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 전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한번 줄이고 엑기스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방송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단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경주에서 뭐라고 했죠? 직접 만나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이 CEO 미라클 호프 뭐 부연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앞에 돌려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뛰는지 이번 경주부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복마죠. 능력마가 없는 경주고 실전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냈던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별적 A 방식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능력은 크지 않은데 자기들도 상금은 벌어야 되니까 이런 편성을 골라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내용적으로 취재를 들어가서 만나본 기수의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 10번마 빅프로가 가장 낫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좀 뭐랄까요 상대마들이 원체 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있었고요. 이 빅프로가 껴줄 때 자리가 없었는데 이건 뭐 지난번 편성과는 뭐 완전히 360도 달라진 편성이기도 하고 지금 조교 때의 마필 상태 또한 조교를 했던 기수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회를 맞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0번마 빅프로는 내용도 좋고 편성도 만나고 제가 만약에 장추열 기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10번마 빅프로를 놓고 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하지만 일단은 복귀상으로는 끝걸음도 있었던 마필이고 그리고 지난번 때 무기력했다 하더라도 조금 상태 동안 호전됐다고 하니까 10번마 빅프로를 한번 충마로 또 공략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이게. 1번마 베티나는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우전지 파행도 있었고요. 능력 부진으로 주행과 지정을 받았었는데 이 정선 출전 주기로 돌아왔죠. 이 선입권에 가담을 할 수 있는 발주 기탈이 좀 나와주면 가능한 나필이고요. 상태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뭐 능력마도 아니에요, 사실. 편성을 만난 거지. 이게 너무 심하게 팔리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좀 불안합니다. 이 음악 둘이는 주행검사 때 큰 특징을 보이지 않았지만 실전에서도 역시나 큰 특징을 보이지 않았고요. 나아졌습니다. 이 마필이 분명히 조교의 패턴도 바뀌면서 의외로 마필이 좀 나아진 느낌이 있어서 뭐 안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3번만 우승마차도 마찬가지죠. 매번 뭐 쥐어짜는 걸음으로 황수도 기수가 뭐 순위권에 진입을 했던 마필인데 드디어 기수상 기수를 태웠죠. 문세영 기수를 불러들이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편성도 또 약체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충막감으로 현장에서 팔릴 것 같아요. 근데 뭐 마필의 능력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이 문세영이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이렇게 팔리는 게 아닌가. 뭐 근데 편성은 일단 약하니까 뭐 안 될 건 없고요. 이 8번마 도로라가 의외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봐요.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하나 기수가 뭐 가장 잘 타는 게 뭐 선행 가서 버티는 거죠.
데뷔전 때도 상당히 빠른 순발력을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나는 선행은 가는데 지구력은 없어.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이 실전을 경험을 했고 마필이 다듬어지면서 이 근육량도 상당히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어차피 똥말 경주는 선행 가는 놈이 장땡이라고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못 올라와요, 말들이. 선행을 가버리는 마필을 못 잡고. 그래서 설마 도로라가 가장 변수가 되지 않을까. 물론 6번은 내기레빗도 순발력이 있어서 뭐 선행을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내기레빗은 계속 안쪽 기댐이 있는 악벽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설마 도로라는 기회가 왔는데 이하나 기수가 굳이 선행을 양보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야 되는 거죠, 문제가. 지금 1말에도 데뷔전에서 모습 보면 기록은 신통치 않았지만 꾸준히 올라오는 걸로 보였고 편성상으로는 뭐 저는 차라리 3번 우승마차보다는 실무 1마리가 더 낫다고 봐요. 앞으로 좀 더 보여줄 거리라고 놓고 본다면 뭐 능력만은 아니지만 변수연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어차피 뭐 충만은 10번만 빅프로로 정했고요. 2번, 3번, 8번, 11번 2번, 3번, 8번, 11번 이 4마리 앞필 중에서 한번 주력막건을 현장에서 컨디션을 본 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그만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12마리 앞필들. 이경주도 뭐 이렇게 강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선행 1변도의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일단은 1번 레이디 다이아는 뭐 지난번 12월 22일 경주에서는 뭐 그 전 경주에는 아무것도 없던 마필이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가면서 정말 억지로 쥐어짜고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덜컥 인기마로 등극을 했죠. 선행을 간다면 좋죠. 네, 선행을 간다면 좋지만 선행을 못 갈 여지가 상당히 높죠. 뭐 3번 울트라 미사일도 빠르고 5번 투아브라더도 빠르고 8번 파이널 캡틴은 뭐 느립니까? 이렇게 빠른 마필들 틈 속에서 1번 게이트의 2점이라고 해서 이 마필 선행을 가느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마필들은 기본적으로 선행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레이디 다이아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편성 때문에 선행을 간 거지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서 선행을 갔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1번 마필은 팔린다 하더라도 저는 배팅하고 싶은 마필은 아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3번 울트라 미사일도 선행은 갈 수 있죠. 조상범 기수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처음으로 타는 마필인데 얘는 뭐 지구력이 없는 걸로 뭐 이미 다 드러난 전력이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5번 투어브라더. 자, 이 마필이 충막감이라고 봅니다. 이 최원정 기수가 주행 악벽이 있던 마필이죠. 채찍 반응에 민감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주행 시험을 받았던 마필인데 그 말씀도 드렸어요. 제가 10월 26일 날 배당판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더라. 내가 깜짝 놀랐다. 최원정 기수를 태워놓고 최저 배당으로 이게 팔리더라. 그러더니 불리한 1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성공을 하고요. 또 거기서 버텨내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11월 18일 경주도 역시나 박아름 기수가 기존에 선행을 갔지만은 상대가 좀 강했고요. 12월 22일 날도 정말 아쉽게 목차가 나면서 선행만 나서면은 괴력을 발휘하는. 근데 결국은 다른 마필들이 조금 더 붙어서 뛰면은 마필이 좀 투지가 꺾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딱 지는 것 같아요. 이 투어브라더는 선행마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오 기수가 굳이 내가 1번, 3번이 빠르다고 해서 선행을 양보할 이유가 없죠. 나는 채찍을 못 대. 채찍을 대면 에일만은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악착까지 선행을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투어브라더의 선행으로 1번과 3번이 다 정리가 되는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8번 파이널 캡틴도 정말 결정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마필은 정말 보면 볼 때마다 정말 약체 편성에서도 깨지는 거를 보였고 지금 부담량이 50.5예요. 뭐 배당판에서 인기 마필이긴 하지만 오늘 뭐 윤태혁 기수도 만나봤는데 제가 좀 말은 아끼겠고요. 현장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뛴 걸음만 놓고 본다면 파이널 캡틴도 도전력은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정말 결정력이 없는 마필입니다. 가서 깨져도 할 말이 없다고 하시겠습니다. 고모 세라 여제가 좀 조심할 필요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이 골막염으로 인해서 3월 달에 주행검사를 합격하고 나서 장기 휴양을 합니다. 발도 좀 느리고. 근데 뭔가 아주 못 뛸 만한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교 때 모습 보면 체형도 그렇고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시험은 달려라 광산도 뭐 선행을 가야 그나마 뛰는 마필인데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도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적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5번 투어 브라더를 놓고 하겠습니다. 뭐 1번 레이디 다이아와 3번 울트라 미사일은 팔린다 하더라도 배팅을 하고 싶지는 않고 8번, 9번 쪽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다. 일단은 5번, 1번이 데낄 것 같은데 현장에서 한번 5번을 놓고 8번, 9번을 때려도 되는지 확실한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1번 레이디 다이아는 인기권이긴 하지만은 깨질 만한 여지가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설경은 3경주입니다. 경주월에 1300이고요. 12마리 아필드. 전 이렇게까지 이거 탐배직 마스터가 인기를 끌지를 사실 몰랐어요. 단독 선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를 끄는데 이 탐배직 마스터가 선행을 가려면 이겨야 될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2번마 황금사자입니다. 이 마필이 발주가 느리지 않고 최근 경주에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선행을 가버립니다. 또 게이트가 또 2번 조건이고요. 탐배직 마스터는 지난번 대비해서 1.5kg 올라간 상태고 결정력이 매번 없었던 마필인데 이게 충마로 팔리는 게 좀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세영 기수라는 네임 밸류와 편성 때문에 팔리는 것 같은데 저는 6번은 선행을 못 갈 여지조차 있다는 것에서 충마로 놓기에는 다들 좀 불안한 감이 있다. 이번 황금사자는 주행검사를 상당히 잘 받았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개풀빵이죠. 걸음도 안 나와주고 있고 뭐 따라가도 안 되고 지난번에 선행까지 가봤는데도 안 되고 여러모로 조금 덜 완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또 이렇게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이 오히려 또 한 번의 기회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버리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오말 리틀보이 플래시는 괜찮아요. 실전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뭐 마신차는 있었지만 꾸준하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인 거는 5번을 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센스쟁이도 조상범 기수 감량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못 뛸만한 마필은 아니죠. 오히려 강단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데뷔전의 모습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의외로 한 발을 쓸 수 있습니다. 감량도 있고요. 8마 대군천하는 원래 주행검사에서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해요. 좀 느리고 둔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12월 21일 날 연습주행을 하죠. 여전히 뭐 발주는 안 좋아요. 뭐 연습주행 했더니 발주가 좋았다. 이게 아니라 발주는 안 좋은데 오히려 자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채찍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일부러 1300을 나온 것 같아요. 1000m를 가봤자 느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고기가 높은 마필들은 뭐 장래성이 아주 좋지는 않죠. 뭐 어느 정도 한계를 금방 드러내는 마필들이 많은데 비교적 단거리니까 관심이 가고요. 실은 서울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은 뭐 강자팀에서 뛰기도 했고 뭐 지난번 좀 개바다에 누워 있었지만 이게 탄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한번 제가를 물고 요입당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추열 기수가 이러한 좀 제가를 안 물고 말 안 듣고 하는 마필을 타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죠. 그래서 어차피 편성도 약하고 뭐 능력마가 6번마 탐배직 마스터가 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이게 무슨 능력마야. 이것도 똥말이야 내가 봤을 때. 서울시대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약간의 혼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6번마 탐배직 마스터가 깨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리틀 오브 플래시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2번, 6번, 7번, 8번, 11번, 2, 6, 7, 8, 11. 제가 5마리의 아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이 나와준다면은 조금 더 배팅을 해보시고 뭐 현장에서는 제가 5마리까지 추천을 못할 것 같아요. 뭐 한 방 때리고 뭐 2-3마리 받치는 맞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번 상경주 너무 문세영이라고 6번 탐배직 마스터를 맹신하진 마시고요. 뭐 리틀 오브 플래시를 조금 더 관심 꺼내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10마대 경주다 보니까는 가능성 타진을 할 수 있는 마피들이 많이 있죠. 주행검사 때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뭐 10분마 싱징장수라든가
뭐 실버 위너 크라운, 6코마 에이스 트리플.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이 데뷔전을 치는 마필들이고요. 세 마필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었습니다. 이 마필들이 주행검사에서 상당히 여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과연 이 마필들을 어떠한 포지션에 충관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부착권으로 돌릴 것이냐, 이 포지션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과연 10만대 어떠한 마필이 준비가 돼 있고, 어떤 마필은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어떤 마필은 기대하고 있고, 어떤 마필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약간은 덜인 것인지, 취재를 했기 때문에 한대건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결과물을 현장에서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란 이름으로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 좋은 내용 가지고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 승부가 걸린 10만원 누구이며, 과연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 인기권에서는 어떠한 마필 능력인지 한대건이가 깔끔하게 승부화권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다들 뭐 거기서인 것 같아요. 눈에 들어온 마필은 3만 풀문스카이인데, 계속 늦추입을 하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면은 뛰는 마필인데, 모래를 맞으면 또 장담할 수가 없어서. 추입력은 분명히 좋은 모습인데, 뭔가 찝찝하긴 해요. 3만 역대 최고는 기술가 바뀌겠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기술을 안 바꾸고 있어요.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6공화 센터폴은 주행검사를 보고 나서 데뷔가 늦어졌는데, 걸음이 계속 좋지 않은데 조기 때는 또 날아다니고 있고, 7번 동양특급이 직전 경주 상당한 비인기권이었었죠. 인기 12위까지 밀렸었는데, 의외로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나서 걸음은 안 나와요. 잡히는 걸음이긴 했는데, 이게 선두권에서 경주를 펼치니까 오히려 더 뛰어요. 이런 나피들이 선행을 가면은 녹록지 않죠. 모래를 안 맞고 주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3번 풀문스카이도 나쁘진 않지만, 뭐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 지난 동양특급이 한번 맛을 봤잖아. 원래 한번 사람이 맛을 보면 그걸 못 잊게 돼 있어. 선두권에 가담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선행을 한번 강력하게 노려보지 않을까. 관심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번 마성일주는 발주는 나쁘지 않았는데, 채찍을 대면서 뛴 마필에서 좀 찌침한 맛은 없지 않아 있어도, 이게 못 뛸만한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이 검증 무대라고 보여지고요. 3번 풀문스카이가 아마 압도적인 현장에 인기 이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필도 안쪽에서 모래를 맞으면은 의외로 기복을 볼 수 있다. 한대건은 7번 동양특급을 조금 더 점수를 주겠습니다. 7번 동양특급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3번, 4번, 6번, 10번 네 마리 마필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5경주는 3번을 너무 믿지 마시고, 변수는 선행을 가는 놈이 잡을 수 있다. 7번 동양특급의 선행을 한번 강력하게 한번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한 대로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000m의 경주 11마리 마필들. 아직 미래가 있죠. 혼합 4등급의 경주 20, 물론 국산 마필인 3번 라운 윌리엄스도 있긴 하지만, 이 외산마 중에서 1번마 커버걸 저스티스, 그리고 7번 화기, 뭐 8번마 해나레, 3번 에코퍼스트 원. 이 네 마리의 마필은 분명히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들이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나 1번마 커버절 저스티스가 데뷔전에서 저는 낙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모습이었었는데, 주행검사 때와는 완전 딴판이죠. 1번 게이트에서 얼레벌레 선행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따라가서는 그 정도 따라갔으면 제어하고 막판에 한 발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 한 발도 보여주지 않았다. 물론 이제 마방에서도 상당히 기대했던 마필이고요, 데뷔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성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마필이 추가할 수 있는 게 선행인데, 1번 게이트의 이점에 문세영 기수로 교차하니까 배당판에 압도적인 인기바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마필이 뭐 입상을 할 수는 있고 우승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뭐 배당판에 인기마니까 인정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더 뛸 거예요. 1번마 커버널 저스티스는 앞으로의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하고 맞는 경주가 떨어졌을 때 전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 경주 서울공마 6경주를 두 번째 메인승부처로 삼으면서 1번 마피를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에 충막감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따로 있다. 이게 아마 이번 6경주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보여집니다. 자, 이번 6경주 한대는 두 번째 메인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7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1300m 공연한 5등급 경주. 말이 없다. 아, 정말 뭐 말이 이런 말들을 어떻게 짜여졌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3번만 반지함성반을 제외하고 능력마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산 5등급에 이렇게 똥말들만 모아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3번 반지함성은 승급전이에요. 거리를 또 1300으로 늘렸고 뭐 지난번에 여유를 보였다고 하지만 편성 약체팀이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도 늘고 승급전에 말이 없어. 이번 5등급에 출전하는 아필이 능력마가 없습니다. 10번만 곤솔이 또 팔릴 줄은 모르겠는데 7살이에요. 45전 동안에 첫 승. 지난번에 6살 때 첫 승을 한 거죠, 얘가. 지난번 때 우승했으니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레이스가 풀렸죠. 선두권이 다 무너지면서 한 발을 썼는데 부담량 56kg예요. 뭐씨 얘한테 죽으라는 거지 뭐. 개바닥에 누워서 죽으라는 거지 뭐 타는 겁니까? 저는 10번 곤솔 안 된다고 보고요. 근데 막상 대안도 없어요. 일본 럭키봉화가 발주만 좀 잘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있고 게이트가 2점이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버리지 마시고. 이번 라스 콘서트는 1300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오마 아라비아 공주는 완전 등 떠밀려 팔리는 거죠. 선유권에 가담하는 마필이 없으니까는 아유 너라도 알아가고 김용호 탔으니까 팔리는 느낌이고요. 7번 레볼시마르는 레이팅이 떨어져서 5등급 경주에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지랄이에요. 왔다 갔다 하죠. 11월 17일 경주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견인력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1300m 나와서는 개바닥을 깁니다. 도대체 정치를 할 수 없는 마필이에요. 8번 강하총각도 편성으로는 해볼만 한데 워낙에 말이 뛰었다 안 뛰었다 하니까 정말 개차반 같아갖고 승진합니다. 일단 4번에 인정을 하되 후차권에 1번, 2번, 5번, 7번, 8번 뭐 이런 마필들 10번만 곤솔을 잘라내고도 구멍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안 되는 마필들이에요. 능력이. 그날 행운이 따라서 정말 레이스가 기가 막히게 풀리는 놈이 상금을 벌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을 빼고는 정말 도토리 기적이에요. 저 역시 별로 추천하고 싶은 경주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조금 더 압축된 마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공략할 만한 경주는 분명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서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1700m고요. 8경주, 9경주, 10경주가 다 인기만 경주입니다. 영양가도 없고 저것 좀 부러져라 해도 부러지기는 쉽지가 않은 편성.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700m의 11마리 아필이지만 돋보이죠. 팔막 가온포스와 오머 비평. 1700m를 두 마필 다 뛰어보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나 오머 비평은 승급전이에요. 바온포스는 뭐 지난번에 1300을 승급해서 거를 보여줬지만 근데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저는 앞서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마필들은 전부 다 기복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 경험이 없어서 항상 좀 불안한 요소가 있죠. 거리를 타보지 않았던 마필들은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이건 뭐 대안이 없어요. 다른 마필들이. 그나마 뭐 4번마 썬빅터라든가 아니면 2착 승급한 1번 블랙진가 뭐 10번 파레시아. 블랙진가와 파레시아는 국산 6등급에서도 개바닥을 기었던 마필들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근데 승급하고 감량이 있으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팔리는 거지. 어떻게 믿겠어. 1번마 블랙진가나 10번마 파레시아를.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나마 4번 썬빅터가 좀 나은데 이 마필이 농땡이 기질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좀 들뜨는 경향이 있어요. 이 김동수 기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것을 이동화 기수, 처음 타는 기수가 얼마만큼 소화해낼 수 있을까. 정작 이 마필을 지난번에 순위권에 이끌어냈던 김동수 기수는 2착 승급한 1번 블랙진가에 올라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마필이 먼저 예약이 되면 그 마필을 타야겠지만 이것도 솔직히 반신 많이잖아요. 사치, 4번마 썬빅터도.
그래서 8번, 5번 막건을 1700 처음이라 하더라도 좀 인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다 3복이에요. 1번만 뭐 블랙진가, 3번 썬빅터, 뭐 10번 파레시아 이런 마필들 3복 막건인데 3복 승식 막건인데 배당도 없어요. 1번, 10번은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말이 없으니까 추천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싸리 99 막건, 3복 승식의 99 막건 한번 누려보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좋은 내용이 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을 한번 3복 주력 막건, 제가 마번은 언급해드리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한번 99 막건, 3복 승식의 고배당 막건을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5번 인정하겠고요. 눈에 보이는 1번, 10번, 4번도 능력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복 승식의 다른 대안 막건을 말씀드리겠다. 8경주 한대건 현장 대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은 9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충만감은 있죠. 이번 명품 축제. 웬만하면 오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 마필을 좀 우습게 왔죠. 예. 계속적으로 대상경주, 지난번에 브리더스컵이었고요. 그전 경주는 뭐 서울에 이상화 대표 경주였으니까. 두 번의 대상경주에서 연속적으로 3착을 차지하면서, 특히나 지난번에 부산에 내려가서 쟁쟁한 상대팀에서도 3착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뿜뿜했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1700m에서 어떨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 마필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가급적이면 이번 명품 축제는 거리가 1700으로 늘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인정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다른 마필들도 약간 우연히 드러났죠. 1번 클린업 시크릿, 뭐 6번 스피드 영웅, 뭐 10번 피오레, 뭐 9번 제주의 혁성, 뭐 대천에이스, 3번 소비형, 뭐 이런 마필들이 얽히고 설키고 좀 팔리는데, 팔리지 말아야 될 마필이 팔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방밖에 없는데 자꾸 두 방을 사게 바닥이 흔들리는 수도 있습니다. 두 방 사서 환수가 될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주력 한 방으로 승부를 봐서 쇼부를 봐야 될 경주이기 때문에 맥시멈 방어에도 3복이에요. 그러니까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어차피 쌍대가리인 이번 명품축제를 제가 공개를 드렸기 때문에 명품축제가 입상권 안에 유력하다는 것을 봤을 때 두 방, 세 방으로서도 쇼부가 안 나는 경주예요. 자, 한대건 정확한 한 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 세 번째 메인 승부처 구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 경주도 축이 있죠. 1700m의 3번 원더풀 이불.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번에 대상경주 부산에 내려가서 명품 축제를 병원이가 타니까 이 원더풀 이불은 신영철 기수가 내려갔었죠. 다시 원래 주인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11월 10일 날 경주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건을 보여줬죠. 상승세를 보이는 이세마필 팀에서도 발군의 한 발을 보여줬고요. 물론 착차는 크지 않았지만 제가 원더풀 이브이라는 나필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 뭐 지난번 부산 내려갔던 경주는 의미가 없었다고 보고요. 이 정도 편성을 한다면 한번 원더풀 이불의 우승은 조금 더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해피마운틴도 마찬가지예요. 19조는 뭐 정확한 능력마가 사실 최근에 없죠. 그래서 곽영호 조교사님도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좀 상권을 벌어주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6번 해피마운틴인데 상태 좋아졌을 때 때리는 거예요. 상태 좋아졌는데 상대 강하다고 뭐 참고 하는 거 없습니다. 19조는. 돈 벌 때 벌어야죠. 6번 해피마운틴도 당연히 경쟁력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개차반의 똥구녕입니다. 정말 능력마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번 청담 타이거가 선행한 가겠지만 왜 팔리는지 모르겠고요. 3번 사이먼 리치도 안 되죠. 7번 어울더울이 워낙에 늦추입을 하니까 거리를 한번 늘려봤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8번 투게더 허그는 강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의욕조차 없었던 상위권의 경주였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강급을 시킨 것 같아요. 8번 투게더 허그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 있겠고요. 10번 루비 펄킨도 팔리는데 1700을 소화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에요. 그것도 선행도 아닌데. 선행을 갈 수 있을까? 3번 원더풀 이불이 선행을 갈 수가 상당히 높은데.
욕심내겠죠. 최병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 식경주도 3번에 6번 막권을 한다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고 후차권에서 이변이 난다면 8번 투게더 허그라든가 아니면은 한대건의 숨겨놓은 마필 7번 어울더울. 이 마필은 제가 인기만을 팔릴 때마다 빼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좀 더 참고해야 될 것 같다. 3번, 6번을 놓고 7번과 8번 이 두 마필을 조금 더 포커스로 맞춰보면서 식경주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200이고요. 8번의 마필들. 내가 뭐 짧게 찍는다 해도 워낙에 경주 수가 많으니까 짧게 못 찍혀 있네요, 지금. 좀 더 함축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달에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이 있죠. 오막 간격의 순간. 당연히 배팅 거래 포함을 시켜줄 것 같고요. 충막감은 7번 글로벌 뱅크가 맞아요. 뭐, 부담량은 2kg 올라가긴 했지만, 뭐, 단독 선행이 너무나도 유력시 되고요. 선행을 간다면은 1200m 타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1300과 1200에 뛰었던 거 번호를 본다면 1200도 문제가 안 돼서 7번 마필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1번 베슬로드는 문서혁 기수로 만나봤는데 지금 체중 조절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체중이 좀 더 빠지면 현장에서 한번 체중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시고요. 체중이 빠졌다면 많이 한 10kg에서 20kg 빠졌다 그러면 한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환 프라임 골드는 지난번에 진로가 좀 막히는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겠고 3번 켄터키 연이는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도전이 가능한데 원체 좀 마필이 끌고 기수와 싸우다 보니까는 결국에 한 발을 발휘를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편성으로 보면 그냥 왔지 뭐 거의 날로 먹을 판인데 이 마필이 주행 습성 자체가 워낙에 개차반이라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난 최고양은 왜 팔리는지 모르겠고 8번, 6번 바람 속으로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들이대볼만 한데 우리 태종이 형 무릎이 좀 안 좋아서 하지 말라 했더니 조기를 좀 너무 안 하죠. 좀 나태해졌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또 무릎도 아플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태종 형을 못 만나봐서 혼자 나중에 한 발 쓴다면 6번 바람 속으로가 한 발을 쓰지 않을까. 이번 11경주는요 3번마 켄터키 연인이 나중에 바람을 불 여지가 있는데 뭐 안 될 것은 아니지만 주력 막고는 때리긴 그렇고요. 이번 프라임 골드라든가 오마 간격의 순간 이 마피들에게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1번 베스트로드는 체중이 얼마나 빠졌는지 현장에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경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 토요일 경마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나루두시의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바깥쪽만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레이징 엔젤은 주행검사 모습 평당에 여유가 있었고요. 이 정도 고름이랑 한다면 5만 모두 들이면 쌍으로 와야죠. 너무나도 자신하고 있고 마필의 걸음 자체가 터졌기 때문에 5번 놓고 2번 주력. 주행심사에서도 호흡을 맞춘 바가 없습니다. 복드림 안쪽에서 빠르게 초반 1마신 먼저 또 타는 오경주입니다. 한번 스피드 위너도 마필 끝걸음이 상당히 예리해요. 날카로운 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마 대군주 옆에 상태 좋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놓고 4번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바깥쪽 어느덧 경주리 1300m 투경주입니다. 1번 글로벌 축제는 지난번 경기 때 석패를 하긴 했지만 걸음은 더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6번과 데디글로리 이제 좀 마체가 좀 변화가 왔죠. 1번 놓고 4번 놓고 7번 매치퀸입니다. 안쪽 4번 심플리파이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요. 단촐한 편성이니까 뭐 너 쉬우니까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이모와 북마드림을 제외하고 나머지 7마리의 마피들이 전부 다 도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당판에서는 일본 장상와일드가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석패를 했다고 더 팔리는 그림이긴 하겠지만 장산와일드에게 1200m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장산와일드를 이길 만한 마필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이 경주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요. 저 정도는 올 거야. 알아요. 하지만 막권 사는데 손이 나가지 않죠. 한대건이 그 떨리는 손 붙잡고 막권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저도 일본 장산와일드 좋게 보고 있고요. 3번마 짜리, 3번 오웬보모님은 지난번에 제가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던 마필이고요. 뭐 미라클 한세,
뭐 7구, 6번 그레이시티, 7번 블루울프, 8번 스피드조이의 승급전. 이 모든 마필들의 내용도 있고, 뭐 전부는 아니지만 내용도 있고, 이 마필들의 능력 또한 한대건이가 잘 분석해놨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버가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12경주 8마리밖에 출전 안 했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짝 긴장하고 배팅해야 됩니다. 자, 한대건이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씩씩하게 배팅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 한대건 더버가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만 13경주로 넘어갑니다. 9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역시나 한대건이 직접 만나서 코너에 말씀하셨던 고맙 탭패션드. 발주만 늦바라지 한다면 이거 쌍대에 놓고 때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만 확실하다면. 근데 내가 뭐 야시장 가서 얘한테 물어볼 거야. 아니면 얘가 이번에는 발주 늦바 안 할 것 같아 하면 이 말을 믿을 거야. 출발 분량이 안 되는 마필은 믿을 수 없어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리진 않겠고요. 충막감으로는 6번 머니블레이드가 낫지 않나 봐요. 부담량이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최근에 수동도 그렇고 탄력도 그렇고 7번 아멘다도 마이너스 3.5kg. 이게 좀 주행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제가 공격적으로 이번 경기를 배팅을 한다면 7번이나 9번을 놓고 두 마필 중에서 한 마리를 놓고 그냥 하는 게 조금 더 배당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원번 심플 라이프는 매번 무난하고요. 선행 가야 되는데 1번만 남천 아티스트가 선행 받으면 어떻게 될까? 개평신 되겠죠. 또 6번만 머니블레이드가 느립니까? 얘가 선행 갈 수 있는데 심플 라이프는 따라가서 최근에 걸음이라고 한다면 쉽지는 않아요. 차라리 3번 서울홈즈가 더 낫죠. 3번 해피보이는 지난번에 좀 우연 섞인 우승이었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겠고요. 편성도 강해졌고. 1번만 남촌 아티스트도 특징이 있죠. 선행을 가면은 기대 이상으로 띄워주는 마피다 보니까 선행을 실패했을 때와 그렇지 선행을 성공했을 때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게이트 1번 조건에서 6번이 상당히 빠르니까 발주가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남촌 아티스트는 발주 기타리 빠르지 않죠. 중속으로 밀어붙여서 선행을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6번 머니블레이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충마고요. 공격적으로 해본다면 7번과 9번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1번, 3번도 무시하지 않고 1번, 3번, 5번도 잘 조합을 해서 어떠한 나필을 충막감으로 조합할 수 있느냐 이걸 명심한 다음에 현장에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만 14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마필은 한대건은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마필은 좀 잘라내고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경주고요. 너무 압도적으로 팔려서 난 도저히 못 자르겠다. 그럼 맥시멈 방어만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모가지 붙잡고 이건 인기마하고 팔리긴 하더라도 안 돼요. 절대 바꿔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한대건은 그 인기권의 한 마리는 잘라내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팅할 만한 값어치가 생겼고요. 굉장히 단거리 경주를 선두권에서 올망졸망 따라가는데 어떠한 그림이 나올지 그리고 어떠한 나필이 자신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1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만 15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m의 12마리 앞필들. 다리 쪽이 워낙에 안 좋아서 뭐 띄웠다 안 띄웠다 주기가 좀 길어지는 마필이 있죠. 바로 10번만 청강성입니다. 부담전도 56kg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좀 찝찝한 맛은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안되고 없는 편성이고요. 따라간 점에도 가능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교 때 상태가 크게 나쁘진 않아요. 1번만 푸른 질주는 안쪽 게이트가 좀 더 낮고 이번만 에펠이 문제죠. 이게 지금 승급전을 도전을 하는데 1000m의 경주 겨울 경험도 없어요. 근데 이 마필의 특징은 따라가서는 답 없습니다. 제가 따라가서는 답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18일 날 인기 2마로 팔렸을 때 잘라내고 승부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난 12월 16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성공을 하죠. 선행을 성공하니까는 뭐 착차는 크지 않았지만 마필이 의외로 더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선행은 무조건 가야 돼요. 3번 마이티 왕보는 나중에 바라해볼 수 있지만은 지금 맛이 갔고요. 실뭐 한일 강자도 매번 그 타령. 8번 금화글로리도 충분히 팔릴 수 있죠. 이 마필도 뭐 선행을 주도해서 버티는 그림이고 굉장히 스타트 능력이 빨라요. 그래서 이번 말 에펠과 함께
선행 경합 싸움에 나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두 마필 다 자포 간수가 상당히 있을 수 있죠. 뭐 산토스도 마찬가지 선행을 가는 마필인데 이미 뭐 2번과 8번이 빨라버리니 산토스가 낄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10화 과천장사도 비교적 단거리에서는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인데 말의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15경주는 이 10번만 청강성을 놓고 하고 싶은데 1번만 푸른 질주, 뭐 10번만 과천장사 이 두 마리 마필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뭐 2번, 7번, 8번 특히나 8번 금화골레리는 과신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죠. 벌써 왔었어야 하는 마필인데 2승밖에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상태는 베스트는 아니에요. 좀 조심스럽게 이번 15경주는 접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놓고 나가겠습니다. 10번 놓고 1번, 12번 두 마필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요. 2번, 7번, 8번 이 세 마필은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고요. 또 짧게 한다 하면 또 엄청나게 길게 한 한대원입니다. 근데 내용이 워낙에 많으니까 짧게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승부처 공개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4, 6, 9, 12, 14. 4, 6, 9, 12, 14. 자, 12경주가 한다는 더버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현장 예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무통장 문자, 069 최대평 결제 문자도 많은 신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요일날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